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주 부동산 시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세종, 부산 같은 생활권 중심 시장과 달리 제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부동산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단순히 거주지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지, 투자지, 세컨드 하우스라는 삼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가 침체기에 접어들어도 제주만은 예외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았고, 반대로 전국이 살아날 때에도 제주가 꺾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수성은 외지인 투자자의 비중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의 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교포와 외국인까지 제주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제주는 일종의 부동산 투자의 바로미터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제주 부동산 시장 흐름과 현황, 기회와 전망,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통계와 지표를 통해 최근 제주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들어 제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보합권을 유지하다가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7월과 8월 사이 매매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0.12% 하락하며 4개월 만에 다시 하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수요와 심리 모두 위축된 구조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사는 사람이 많다, 100 이하이면 파는 사람이 많다를 의미합니다. 2025년 5월 제주 매수 우위 지수는 94로 100을 살짝 밑돌았는데 7월에는 87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물은 늘고 거래는 줄어드는 전형적인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상황이 더 분명해집니다. 2024년 하반기만 해도 제주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약 900건에 달했지만 2025년 6월에는 500건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와 제주시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제로 단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매도자는 여전히 호가 방어를 하고 있지만 매수자는 금리와 대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세 시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서울 수도권은 보합에서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는 2025년 들어 꾸준히 하락세입니다. 이는 신규 유입 인구가 적고 관광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상주 인구 수요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지인 투자 비중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거래의 약 40% 이상이 외지인이었으나 2025년 현재는 20% 초반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그리고 제주 특유의 관리 운영, 비용 문제 때문에 외지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 주요 원인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높은 금융 부담입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상반기 기준금리를 3.00%에서 2.25%까지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출 이자는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제주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제주시 신축 기준 5억 원 이상인데 대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외지인 투자자나 젊은 실수요자들에게는 이자 부담이 매수 의지를 꺾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금리는 내려갔지만 체감 금융 비용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죠. 둘째, 대출 규제와 외지인 투자 위축입니다. 제주 시장의 특수성은 외지인 비중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DSR 규제 강화, 특히 다주택자와 외지인에 대한 대출 심사 강화는 제주 거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던 외지인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그 결과 2021년과 2022년에는 외지인 비중이 40%를 넘었지만 2025년 들어서는 20% 초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제주 거래량이 반토막 난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셋째, 인구 증가 정체와 실수요 부족입니다. 제주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시점은 2010년대 중반 제주 혁신도시 건설과 제주 국제자유도시 구상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내륙에서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광산업 일자리 외에는 대규모 신규 고용이 없었고 젊은 층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제주의 인구는 약 67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실수요층이 늘지 않으니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 모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넷째, 관광 회복에도 생활 인프라에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는 관광객이 많으니 부동산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관광 수요와 거주 수요는 완전히 다릅니다. 관광은 단기 체류 수요이기 때문에 호텔, 펜션, 에어비앤비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아파트 매매 시장과는 연결고리가 약합니다. 더구나 관광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교통, 혼잡과 상하수도, 환경 문제 등 생활 인프라는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장기적 주거 수요는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높은 금융 부담과 외지인 대출 규제, 인구 정체로 인한 실수요 부족, 관광과 정주 수요 간 괴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며 제주 시장을 하강 국면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번엔 장기 회복 포인트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제주를 다시 끌어올릴 힘은 무엇인가? 오늘은 세 가지 축인 제2공항, 관광 수요의 재편, MIC 인프라 확대를 통해 회복의 실마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제주 제2공항의 타임라인과 파급력입니다. 먼저 제2공항 사업의 진행 상태입니다. 2024년 9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내며 동부 성산읍 일대 551만 제곱미터 1단계 사업비 약 5조 4천억 원 규모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활주로 3,200m 한본, 여객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이 포함됩니다. 고시 이후 기본 설계와 환경 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공식 트랙에 올라탔죠. 2024년 12월 27일 제주지방항공청이 기본 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을 공고했고 2025년 5월에는 기본 설계 세부 평가 수정안이 재공고되었습니다. 또한 8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이공항을 포함했습니다. 이건 단순 발표가 아니라 도면과 숫자로 들어가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다만 환경 변수가 큽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사업지구 일부가 철새 도래지와 겹친다는 점이 확인되어 환경 영향평가 과정의 리스크가 재부상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적정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실시 단계에서의 보완 요구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절차는 전진 중이나 일정 변동성은 상수로 보셔야 합니다. 둘째, 관광 수요 재편입니다. 2025년 들어 7월 기준 누적 방문객이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상반기 초엔 부진했지만 여름 성수기 진입과 함께 회복세가 관측됐죠. 무엇보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내국인은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증가했으며 특히 크루즈 입항을 통한 외국인 유입이 30% 늘었습니다. 이 변화는 숙박 상권의 외국인 대응력이 장기 수요를 가르는 포인트가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2024년 방한 외래객 1,637만 명으로 팬데믹 전 고점을 거의 회복했고 2025년 2천만 명 전망까지 거론됩니다. 제주 역시 항로 노선 크루즈가 곱해지면 외래 의존형 회복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국 비중이 높아 수요 편중 리스크도 병행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MIC 인프라 확대입니다. 중문의 ICC 제주는 이미 4,300석 규모 메인홀과 전시장 회의실을 갖춘 국내 대표 리조트형 컨벤션 센터입니다. 여기에 제주 MIC 다목적 복합시설 제2센터가 2025년 연말 준공 예정으로 잡히며 좌석 전시 수용력이 크게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현장 공정이 진행 중인 실제 확장축입니다. 민간 컨설팅 프로젝트도 별도로 가동되어 운영 모델 요금 조직 마케팅까지 종합 재정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즉, 시설과 운영이 동시에 업그레이드되는 국면입니다. 대형 국제학회가 2025년 하반기와 2026년으로 속속 예약되는 것도 같은 문맥입니다. 이번엔 실제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는 명백한 침체 국면에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하락 중이고 매수 심리는 약해졌으며 거래량은 반 토막 이상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 전략은 관망입니다. 다만 전세 가율이 높은 소형 아파트나 생활형 숙박시설 중 수익률 4~5% 이상 보장되는 상품은
선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관광 수요와 직접 연결되는 중문 서귀포권 단기 임대 상품은 침체 속에서도 수요가 꾸준합니다. 제주의 가장 큰 변수는 제2공항 건설과 MIC J센터 가동입니다. 이 두 축이 현실이 되면 제주는 다시 성장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산읍 일대는 제2공항 예정지로 장기 프리미엄이 기대되지만 환경 영향 평가와 보상 절차에 따라 진행 속도가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기 분산 매수 전략이 적합합니다. 중문과 서귀포는 MIC J센터 완공 후 국제학회, 전시회가 늘면 숙박과 상권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급 이상 레지던스 호텔형 부동산을 중기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주는 더 이상 내국인 투자 열풍만으로 시장이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크루즈 수요, 국제회의 참가자 같은 글로벌 수요가 시장을 떠받칠 것입니다. 제주의 장기 투자 전략은 바로 수요의 다변화에 맞는 입지 선점입니다. 제주시 구도심은 향후 외국인 단기 거주 비즈니스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형 상품이 유망합니다. 중문 관광단지는 고급 숙박, 레스토랑, 의료 웰니스 결합형 모델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성산 신공항 배우지는 10년 이상의 관점에서 공항 개항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유념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환경 변수로 제2공항 환경 영향 평가와 주민 반발은 여전히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을 경우 외부 변수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공급 과잉도 문제입니다. 단기 숙박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되면 공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는 지금 내수 중심의 옛 사이클에서 외래, MIC 중심의 새 사이클로 천천히 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그 축을 가속할, 그러나 환경사회적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장기 변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절차와 일정, 수요의 국적 채널, 지역별 역할 분담, 이 세 가지 계기판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침체에서 구조적 회복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주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침체 국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2공항과 MIC 인프라 확충,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라는 세 가지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는 지금 당장 무리하기보다 단기에는 관망과 수익률 중심으로 선별하고 중기에는 호재 일정과 입지를 점검하면서 장기에는 글로벌 수요에 대응하는 투자 구조로 시간의 축을 나눈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는 변동성이 크지만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부동산 시장입니다. 침체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지켜봐야 할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이상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